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몇 언론 매체에 의해서 보도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전에 관해서 가평에서 광주로의 이전이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및 어제 있었던 군의회의 그 부군수의 보고사항 등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을 앞두고 가평군이 농수산진흥원 등을 신청을 하고 서류심사, PT심사 등을 했습니다. 이 농수산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신청을 한 연천, 가평 등은 아쉽게 탈락하고 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연천, 포천, 가평군 3개 시군과 상생 업무 협약을 맺고 경기도는 3개 시군에 4천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PT 심사 당시 1위였던 가평군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몇몇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에 의해 경기도 감사 청구에 의해서 이미 지난 7월 27일부터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언론 매체로부터 조작 의혹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보도가 되었고 그 녹취록 속 점수 조작의 당사자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공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그 녹취록 속 점수 조작의 당사자는 이것을 반박하여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은 뒤 10일 오후 2시 가평군 의회 주례에 앞서 이승일 가평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 경기도 감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승일 부군수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유선상 통화를 통해서 확인했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과 의원들은 강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도 감사건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 기자와 함께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 언론 보도와 연결시켜서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특히 농수산진흥원의 그 점수 조작 의혹이 보도됐고 경기도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혐의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가 어떻게 보도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 가평군이 서류 심사에서 1위를 했고 예. 탈락한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녹취록 속에 저희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예. 강의원. 예, 강의원 원장, 예. 전 원장. 전 원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분과 또는 그 반대 세력 예. 조직에 또 반대 세력이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분들과의 좀 알력이 예. 존재한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제보자 그리고 감사를 청구한 사람은 그 장의원 전 원장의 선배였고요. 농수산진흥원에서 이미 고위직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장의원이 그 공공기관 그 사장으로 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좀 개인적인 감정이 그렇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장의원 전 원장이 이재명 지금의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는 것조차도 다 만류를 하고 막고 나섰는데 이게 잘 되지 않자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언론에 제보를 언론에 이제 하게 된 11월에 거죠. 네. 제보를 했고 그 언론사에서는 그 녹취록이 존재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의 증거력이 있는지는 차후에 문제를 하더라도 예. 사실 이 녹취록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단됐기 때문에 이 녹취록의 검정 여부, 예. 사실 여부 이것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체는 그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록을 공개해서 이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시켜줄 그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를 한 매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뭐 경기도든 또는 예. 뭐 시민단체든 어느 누구든 고발을 할 수 있으니 예. 뭐 사실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지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네. 그러면 잠깐 10일 오후 2시에 있었던 부군수와 그 가평군의 의원들의 그런 질의들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중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전 대상지역 조작 정황이라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노력을 기울였던 가평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박탈감을 주는 상으로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입장을 논의한 결과 도 감사실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협의 없음으로 결정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언급이 있었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상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교수님 말씀은 현재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조작이 됐다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의 감사에서는 이 이상이 없다. 네.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네,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가평군의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 후속 조치로 해서 이제 상계 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9월 29일 날 경기도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혹시 또 지금 이제 부분수님 보고사항을 듣고 의원님들이 의문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나중에 한번 답변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리아 의원님. 우리 가평 농민은 한마디로 사기맞은 기분이다. 그동안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근데 뉴스버스인가 거기에 기사 내용을 보면은 녹취록도 있고, 그리고 또 강의원이라는 진흥원장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다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분이 그거를 끝내고 나서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도 들어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사전에 짱친 모습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재는 개편이에요. 그 경기도에서 감사했던 분들이 다 그 식구가 그 식구야. 그럼 누구 편을 들겠어요?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저 혐의가 없다. 근데 그게 우리들의 국민들한테 불신감이 있고 또 경기도 감사를 못 믿겠다. 엄청난 실망과 배신, 분노, 경악 이런. 지금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일반 단체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이게 잘못된 걸로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녹취록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니까 녹취록도 있는데 이게 혐의 없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수사 의뢰해서 가평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도에서 혐의 없음, 그러면 가평군은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간단히 혐의 없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7월 27일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11월 실망을 많이 했던 차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상당히 본인도 당황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많은 시간에 이 감사를 진행이 됐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이게 분명히 아니면 아니다라는 걸 우리 가평 주민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그 상처를 행정부에서 보듬어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뚜렷이 나오지 않았고 공식적인 채널은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기도 감사가 장기간 동안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일단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발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평군의 입장인 것 같다. 거기 동의하시죠? 네. 예, 그래서 감사 결과가 오는 대로 다른 의원님들 지적했듯이 감사 결과가 이렇게 홍보가 왔다라고 하는 걸 언론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3개 군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이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네. 그거는 뭐냐면 공공기관이 유치가 안 된
낙후된 동북권에 대한 지역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보상도 이거는 가끔씩 보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평군 의회에서 있었던 그 보고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의회에서 발언한 한 의원의 발언이 참 저는 사실관계를 본다기보다 어떤 선택적 분노를 좀 폭발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 발언 내용에 보면 뭐 이재명 지사 시절 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 공정을 외치지만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죠. 네, 지금 뭐 중앙 정치 무대뿐만 아니라 어제 있었던 가평군 의회 질의응답 시간에도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기호 의원이신데요. 예. 최기호 의원은 지금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감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로서 정책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예. 할 수가 없고요. 결국 도의원에 출마해서 도에 가서 도를 감시하게 되면 그런 감사 결과를 다 받아들여야 할 입장일 건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최규 의원은 뭐 공정을 얘기하지만 본인 스스로 공정을 다 깨지 않았습니까? 2019년 7월 달에 그 한 보도로 인해서 그 본인의 축사에 그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그렇습니다. 사체를 무단 매립한 그런 네네네. 게 그렇습니다. 보도됐죠.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최규 의원은 군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뭐 재선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전해진 네, 거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도의원 나간다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선택적 분노를 가평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도의원 출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현직 군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본인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예. 정치인으로서의 도의, 예. 또 비단 뭐 과거로 돌아갈 것도 없이 최근에 가평 군수 김성기 군수와 군수 출마 예정자와 경기도당 당직자들이 모여서 골프 회동하고 식사 술자리를 하면서 선거법하고 방역법 위반이 걸렸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문제와 거론되어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우리 그 배영식 의장의 마지막 그 정리 얘기가 가장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언론중재위는 회부해서 그 언론 보도에 대한 진위를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외된 지역에 대한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가평 국민들이 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집행부에 신속한 집행을 요구해서 마무리 지었죠. 그렇습니다. 평균 8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그 국회의원보다 또는 이전에 어떤 정치인들보다 이재명 도지사와 뭐 같은 당입니다. 네. 같은 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입니다만은 당을 떠나서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예. 많은 예산들을 사실은 확보한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 이걸 보도한 언론 매체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녹취록이 있다면 그 녹취록을 공개해서 그 사실을 좀 더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언론이 이렇게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또는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 뉴스가 남발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저희도 언론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건으로 지금 가평군의 NGN에서 이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NGN은 뭐 최근 그 상처 테마파크로 인해서 그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자숙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지금 이러한 그 논란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받아쓰기식 기사들을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 그리고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그 지금 도대리에 골프장 허가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기사를 썼다가 어느 순간 삭제를 했더라고요.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취재한 게 있어서 다음에 이거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언론의 역할, 국민들 특히 언론의 역할이란 것, 우리 국민들이 눈과 귀를 더 띄워주고 멀리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면 감사원 감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수사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그
그 최춘식 국회의원이 그 국회 행정안전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이것을 감사를 다시 하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아마 네, 다시 네.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감사를 불신해서 네. 감사원의 감사나 뭐 행안부의 조사는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공식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결과를 뒤집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조사한 게 아니라 뭐 3개월 넘게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경기도 감사가 들어가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이걸 좀 짚어볼까요? 저희 그 가평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이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희생만 강요당한 이런 그 어떤 그 불신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부분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그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이런 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근에 저희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단 뭐 최근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던 불신들에서 정치인 기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처가 컸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이 사실관계 여부는 뭐 추후에 어떤 수사가 진행된다면 뭐 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이것을 놓고 지금 뭐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지금 마타도식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언론은 그 윤석열 후보는 조금 뭐 찬양 쪽으로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권부터 해갖고 그냥 다 이재명 죽이기식의 여론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많죠. 뭐 일명 이재명 죽이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은 뭐 또 추후에 발생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장동 건으로 지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어떤 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오늘 각성도 의원이 국회에서 그 사직안이 통과돼서 이제 국회의원직이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가 그 국정감사에서 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그 조폭 관련서를 지금 들고 나왔다가 무참히 깨졌는데 그 이어서 이제 박철민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뭐 이재명 지금 후보한테 돈을 건넸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된 이준석 그 코마 트레이드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입니다. 예, 그 코마 트레이드 대표가 전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그 박철민이라는 젊은이가 보낸 편지, 협박성 편지와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박철민 씨는 지금 사기 혐의로 지금 수감 중에 있고 그 아버지는 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시 시의원을 지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타도식 공격이 들어오니까 참 이재명 후보로서는 참 힘든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여러 건이 있고 실제적으로 8건이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천은 뭐 논문 석사 논문 표절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그 후원금 목록 그다음에 각종 경력 허위 사실 그리고 그 장모는 그다음에 요양원 문제 그다음에 300억 그 계좌 잔고 증명의 그 허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를 직접 받고 있는데 이 수사조차도 이제 야당 탄압이라고 이제 들고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내일 경기도 의회에 이게 보고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걸 좀 더 취재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취재하고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이었습니다.